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충고는 귀에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말을 잘 새겨듣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악의를 품는 것이 아닌 이상 귀에 거슬리는 그 말은 인생의 양분이 됩니다. 불편한 마음은 잠시뿐 얻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은담,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할 말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말은 늘 귀에 거슬린다. 귀에는 늘 거슬리는 말이 있기 마련이요. 마음에는 언제나 불편한 일들이 있으니 이는 결국 자신의 덕행을 갈고 닦는 숫돌이 된다. 만일 모든 말이 귀에 즐겁고 모든 일이 마음에 흡족하다면 이는 곧 자신의 삶을 짐새의 독 속에 묻는 것과 같다. 어머니의 잔소리 한두 번 대꾸하다 어느샌가 듣기 싫어 무시하고 맙니다. 이처럼 누구나 듣기 싫은 말이 있고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론 잔소리가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그대로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들리는 모든 말이 즐겁고 하는 일마다 마음이 흡족하다면 이는 잠시의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당면해야 하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반성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을 짐독에 파묻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짐독이란 짐새에서 얻은 독을 말하는데 중국 고대에는 짐독을 이용한 독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올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맛이 쓴 약은 입에 넣기는 힘들지라도 자신의 병세를 고치는 데는 효과적이며 올바른 말은 당장 듣기는 싫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똑바로 하는 데에는 좋은 가르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옛 선비들은 절차 탁마라고 하여 자신의 학문과 덕행을 열심히 수행하는 과정을 도를 가는 것, 즉 지석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장은 듣기 싫은 말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도 결국에는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는 명약이자 채찍이 될 것입니다. 뜻은 단박함으로써 밝아지고 절개는 부귀를 쫓을수록 잃게 된다. 명아줄을 씹고 비름나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은 대부분 얼음과 옥처럼 맑고 깨끗하다. 예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노비처럼 굽실거리며 비굴한 표정도 마다하지 않는다. 뜻은 단박함으로써 밝아지고 절개란 부귀를 쫓을수록 잃게 되나니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늘어갑니다. 지금 내가 남보다 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이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조바심이 마음 한편에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사람들은 이미 가진 권력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회사에서 말단 사원인 사람과 임원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당사의 노사 문제를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곤 합니다. 무주택자로 전세를 살던 사람이 집을 사게 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간의 생각 또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기도 하죠.
본래 잃을 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조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굴한 태도와 표정을 짓는 것쯤은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이지만 이로 인해 주어지는 돈과 권력은 오래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조를 버려가면서 쫓는 부귀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오명만을 남긴 채 자신의 후대까지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외물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면 성인의 경지를 넘어설 수 있다. 인간으로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쌓지는 못하더라도 속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곧 훌륭한 부류에 속할 만하다. 학문을 행함에 아주 심원한 공부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외물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면 곧 성인의 경지를 넘어서는 것이다. 엄친아, 엄친딸.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말입니다. 학창시절 엄마 친구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외모도 출중하며 공부도 잘하고 인성까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회인이 되어 이들의 그림자가 조금 사라지나 싶었더니 어느새 좋은 직업을 갖고 명절 때마다 풍족한 용돈을 들이며 결혼까지 제때하는 또다시 강적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고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돈을 벌어야만 사람 구실을 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간판들은 내세우기도 좋지만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여러 유명인의 사례를 종종 봐왔습니다. 속된 생각과 외물의 얽힘으로부터 자신의 뜻을 꼿꼿이 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은 세상이 타협을 요구할지라도 외물들의 유혹이 뒤따르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완벽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망령된 마음을 소진하여 없앤 후에야 참된 마음이 나타난다.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오만하게 구는 것은 모두 객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객기를 물리쳐 굴복시킨 후에야 바른 기운이 펼쳐진다. 욕정과 의식적인 생각은 모두 망령된 마음에 속하는 것이니 마음을 소진하여 없앤 후에야 참된 마음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가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남자들의 술자리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주량으로 압도함으로써 자신이 우월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객기는 얼마 가지 못해 후회를 남기곤 하지요. 객기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함부로 부리는 용기를 뜻합니다. 육아 철학의 대표적 사상가인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인 논어에서는 군자가 경계할 3가지 일을 나이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으니 여색을 조심해야 하며 커서는 혈기가 한창 왕성하니 싸움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논어에서는 이것을 군자의 행동 양식으로 보았지만 대상을 일반 사람으로 확대하여 지금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색, 그리고 싸움, 모두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로 객기와 욕정을 다스려 내 몸속에서 완전히 없애야만 올바른 정신과 진실한 마음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